국가대표급 스타의 계보를 이은 이강인은 세계 축구의 미래로 공인받았습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맛있는지 맛없는지만 알아보자 원래 시작을 했었는데 Drowning my soul in the basement. Look, I ain't got much in the bank. I got a lot I can say. Got up with goddess and shade. 액정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낮게 막 1000명 뭐 이렇게까지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잘 안 들어오고 그 온라인에서 고기를 누가 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다 만류하셨는데 저희끼리는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This is your time when we want it now. Yeah. If you want the rain, then we coming back. 네, 여러분,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청년 사업가 김재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 학생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 김재현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명함이 아주 남달라요. 카이스트 수학과와 돼지고기. 카이스트 수학과와 돼지고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제가 하는 일 보고 많이 그거 궁금해 하시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게 만드신다고. 약간 이렇게 쪼으시네요. 네. 잘하는데요, 진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느낌 팍 오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범상치 않은 강연자 김재현 씨와 우리 온드림 스쿨 MC 박경 씨의 아주 특별한 평행 이론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나는 어렵게 찾아냈는데, 예. 두 분 모두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엄청 부끄럽네요. 그렇죠. 네. 요거는 반박 불가 아닙니까? 네. 자, 공통점은 바로 영재 출신이다. 박경수 영재 출신 맞잖아요. 이렇게 뭐 영재 출신은 아니고요. 그 서부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영재교육원은 영재들만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영재는 옆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사실 여러분, 우리 김재현 씨는 부산에서 과학영재고를 나오셨어요. 과학영재고 다닌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거네요. 네,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원래 집은 서울 쪽인데 내려와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김재현 씨의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로 뽑히셨습니다. 포브스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거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잡지 아닙니까? 매거진? 그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2018년 문화예술계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또 2019년 스포츠계에서는 축구선수 이강인 씨 그리고 조현우 씨가 뽑혔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게 질문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이게 이렇게 약간 급이 맞아야지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엄청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저희가 막 그렇게 지원을 해서 된 게 아니라 뽑혔던 거고 통보를 받았을 때도 사실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장난도 치는구나 하고 이제 사실 무시를 했었고 그게 처음엔 또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못 찾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려고 이렇게 건너 하시다가 이제 아는 기자님께서 연락 주셔서 너 왜 메일을 씹냐? 그 포브스에서 그리고 메일을 왜 씹냐? 네, 그래서 전 진짜 몰라가지고 스팸 메일하면 혹시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메일을 받고 그게 안 될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답장을 제때 못 해가지고. 만약에 기간을 놓치면 답장 기간이 놓치면 이제 사실은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이 뽑혔을 거라서 엄청 아쉬울 뻔했는데 되게 다행이네요. 아니 겸손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포브스 선정 이후에 더 유명해지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유명해지고 뭐 회사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보다 이제 원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할 때 원래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부모님이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었고, 네, 근데 이제 이 포브스에서 그게 선정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뿌듯했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온드림 스쿨에 나오는 것도 부모님이 들으셨나요 소식을?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말씀 안 드리고 왔습니다. 아 아직은 아하. KBS에서 내 아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포브스를 넘어서 이제 더 아마 기뻐하시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은 포브스보다 KBS죠. 네, 맞습니다.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꿈의 강연, 청년 사업가 김재현 대표의 명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앞서 저희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부산에 인연이 엄청 깊어요.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아마 학생분들은 기숙사 학교는 아니죠. 네, 저는 기숙사 학교고 산속 좀 깊이 있어가지고 이제 평일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고 싶다고 하면 막 허락 받고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하고 나가야 돼가지고 사실 학창 시절에 갇혀 있었던 기억이 거의 다고 이제 즐거웠었던 기억을 이제 기차에서 오면서 꺼내봤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사실 멀지 않아요. 단감동인데 혹시 단감동 어딘지 아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서 요 옆에 계급역이 있고 이렇게 동의대역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엄청난 추억이 많이 엮여 있는데 혹시 그 주변에 뭐 내가 이 구역 맛집 잘한다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제일 맛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아 돼지국밥은 그 이렇게 올라가서 공원 쪽에 맛있는 데가 있고 그 올라가기 전에 오리고기는 먹으러 가볼게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갔었던 데가 그 밀면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밀면을 먹고 올라가서 아까 친구가 말씀해 주셨던 그 돼지국밥을 한번 먹고 학교에 들어가면 잠이 와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일요일까지 쭉 자고 이걸 계속 사실 주말마다 엄청 많이 했었고 그때도 사실 제가 이제 돼지국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부산에서도 돼지국밥 맛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장 깨기를 한 20곳 넘게 계속 했었고 그래서 가끔씩 부산에 출장이 있어서 내려오면 제가 매번 가는 그 돼지국밥집이 서면 주변 거기서 한 택시 타고 한 5분 10분 가면 있는데 맨날 가서 먹고 이렇게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즐거웠었던 추억은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뿐이고 나머지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고 이제 아마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 뭐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꿈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 너는 수학을 다른 애들보단 잘하니까 수학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난 수학자가 꿈인가 보다 하고 이제 꿈 써서 내라 그러면 수학자 써서 내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성에 이끌려서 공부도 그냥 시키니까 하고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이제 그때는 자연스럽게 다들 대학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에 가서 카이스트에서도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4학년 끝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통은 수학하면은 졸업하면 어떤 거 한다고 알고 계세요? 수학자, 수학 선생님, 수학자, 연구원, 뭐 교수 이런 걸 많이 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지금 수학과에 졸업한 친구들이 금융권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 박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던 그런 폭으로만 가고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수학 공부해서 잘하면은 유학 가서 공부 더 하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미국의 그 국무성에서 이제 장학생을 1년에 10명씩 뽑는 게 있는데 한국에 그게 이제 운이 좋게 됐어요. 제가 이제 12월에 졸업을 하고 8월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뭐랄까 이제 고민해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유학 갔었던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니 미국은 코리안 바베큐라는 게 엄청 비싸다. 뭐냐 했더니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인데 그냥 한인 식당에서 팔면 한 줄에 10,000원,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줄에 그러니까 식당에 가더라도 한 줄을 10,000원에 파는 데는 거의 없기는 하고 거기 한 줄은 이렇게 얇은 한 줄이에요. 거의 종이장처럼 얇은 한 줄이어서 내가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여행을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에 시초가 되었던 제 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귀인은 바로 이제 돼지인데요. 이제 저 돼지가 사실은 제 지금 인생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었고
이제 제일 크게 바꿔놨었던 사건이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돼지고기 하면 또 어디겠습니까? 제주도가 이제 또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동안 틈틈이 방학 때랑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놨었던 돈의 되게 많은 부분을 깨서 제주도에 15일 정도 여행을 가는 걸 짜서 친구 3명을 데리고 그 같이 돼지고기 여행을 가서 하루에 5끼를 돼지고기만 먹어보자가 목표였어요. 근데 한 3일 해보니까 4일째부터는 안 들어가요. 잘. 왜냐면 이게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진짜로 아침부터 여는 돼지고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돼지고기 먹고 점저로 먹고 점심 때 먹고 뭐 저녁 때 먹고 해서 5끼씩 먹다가 여행이 다 끝나갈 때쯤 먹었는데도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사실 찾고 싶었었던 그 돼지 맛이 뭐였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과수원에서 한 1년 정도 컸었는데 저희 삼촌이 농장 그 과수원을 하시는데 그 농장주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돼지를 이제 갓 잡아가지고 잔칫날 그걸 나눠 먹었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때 엄청 맛있었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는 그런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었던 데가 돼지고기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선한 걸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신선한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도살장 하면 너무 그게 단어가 힘드니까 도축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도축장에 이제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도축장에 가서 돼지고기를 떼서 먹어봤어요. 근데 도축장에서는 요만큼씩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만큼치는 안 팔고 요만큼씩 파는데 한 번 갔을 때 50인분씩 파는 걸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도축장에 가서 아저씨 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일반인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 돼지고기 하나 주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러더니 뒤에서 이렇게 상자를 딱 꺼내는데 25kg짜리 돼지 그 통으로 된 삼겹살 3판으로 된 그거를 꺼내 주셔가지고 주세요 하고 이제 돈도 안 뽑아갔어요. 돈도 그 카드 들고 왔는데 거기 카드도 안 되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송금해드리고 그걸 들고 집에 와서 이제 썰어서 먹었는데 먹었을 땐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뭐 그때 그걸로 사업화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잘라서 먹었는데 50인분이 나왔고 집에 있는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에 고기를 가득 넣었는데도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아파트에 계신 이제 아는 아주머니들 나눠드리고 그다음 친구들 돼지 여행 같이 갔다 온 그 친구들한테 돼지 여행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돼지 여행 갔다 온 친구들한테 그 포장을 해서 보내고 야 돈 보내라 하고 이제 강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셔보셨었던 분들이 하나같이 야 이거 돼지 어디서 사냐 나 이번에 뭐 여자친구랑 여행 가는데 뭐 이번에 바베큐 할 건데 뭐 돼지고기 너희가 그때 줬었던 거 구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 3개월 동안만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판매의 목적은 유학 갈 때 쓸 보탤 수 있는 돈을 벌어보자 생각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뭘 팔아보겠다 생각해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팔아볼 때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맞아요. 재료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이 먹는 거는 제가 만약에 뭐 저희 집 화장실에서 이렇게 고기 써서 팔면 다 아무도 안 사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당연히 필요하고 돈이 월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혹시나 거기에 이 건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이 필요한데 문제가 저랑 같이 창업한 4명 친구들이 돈을 모았는데 돈이 5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학생 때는 열심히 모아서 큰 건데 문제는 그 서울 쪽에서 그 제가 구하고 싶었었던 지역에서의 최소로 보증금이 보통 한 2~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한 요 정도 공간 정도 빌릴 수 있어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조금 약간 월세가 싼 지역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X표로 테이프가 이렇게 창문마다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잘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팔아볼 수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거기가 이제 망한 참치집이었고 옆에 약국이 있었어요. 근데 약국 아줌마한테 언제부터 망했어요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그 말도 꺼내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약사 아줌마가 옆에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우리가 돈이 500만 원밖에 없고 3개월치를 월세를 미리 낼 테니까 3개월만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보증금 없이 그 망한 참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반 정도를 월세로 내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재료를 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축장에 가서 돈 내고 떼오고 썰어서 팔고 또 그날 번 돈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팔았었는데 진짜 운이 좋았었던 게 처음 저희 거를 그냥 뭐 아름아름 팔아가지고 주변에 건너 계신 분들이 사 먹고 나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팔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 4명이서 새벽 6시부터 도축장에서 떼온 고기를 오후 6시까지 칼질을 하루 종일 4명이서 해도 다 못 팔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거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못 팔 만큼씩 계속 이제 소비자들 주문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저게 제가 찍은 거고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가 이제 저기 써는 거고 이제 썰어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가정용 진공 포장기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계속 했었어요. 너무 유명해졌었던 가장 큰 포인트가 혹시 도축한 지 얼마 안 된 돼지고기 드셔보신 분 있어요 여기? 시골에서 살았다거나 옛날에 없으시죠? 보통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해보니 이게 잘 팔리는 이유가 이제 초신선이라는 컨셉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도축한 지 한참 지난 고기를 파는데 저희는 엄청 신선한 고기만 팔아가지고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뭐 원래는 시장에서는 보통 정육점에 가보면 도축한 지 45일까지 돼지고기를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저희는 4일까지만 판매를 하는 게 컨셉으로 계속 판매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팔려면 뭐 어떻게 방법이 돼야 될까 하면 그냥 떼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돼지고기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돼지고기가 이제 생산, 출하, 도축, 가공, 판매, 소배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저게 보통은 빠르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생산한 다음에 도축한 다음에 소비자까지 7에서 10일 정도가 걸리고 길면은 40일도 넘게 보통은 유통이 돼요. 이제 저거를 그러면은 4일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다 하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빨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 단순한 생각이고 근데 저게 저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적혀 있긴 하나 사실은 저걸 다 하려면 제가 이제 농장에 가서 사료도 주고 뭐 똥도 치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장들이랑 계약을 해서 좋은 고기를 빨리 받아가지고 저희 공장에서 썰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판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남들도 다 똑같이 돼지고기는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신선하게 파는 거 4일 안에 모든 돼지고기를 판매해보자가 포인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틈새 시장이라고 보통 부르고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 틈새를 대세로 만들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조금이라도 차이를 벌릴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신선하게 파는 부분들을 틈새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벌리면 그게 엄청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 시작할 땐 그걸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해 주실 게 그럼 너희는 틈새를 벌려서 어떻게 대세가 되었느냐 뭐 대세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때 시작할 때는 제가 삼겹살을 워낙 좋아해서 품목이 딱 2개였어요. 삼겹살, 목살 2가지만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낳은 달걀, 그러니까 닭이 오늘 꽃기호 하면서 낳은 그 달걀이랑 오늘 아침에 젖소에서 짠 우유 같은 걸 주문을 하면 바로 오늘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 서비스에서는 조금 잔인할 수 있겠지만 닭도 오늘 잡은 닭이 바로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전체를 다 바꿔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축산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여전히 대세로 불리우는 하나의 카테고리 초신선이라는 카테고리를 지금 만들어낸 상태고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회사 가치가 2,000배 정도 커졌어요. 2,000배 정도 커졌고 그게 이제 뭐 매출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출은 한 100배 정도 커졌고 천년도보다 그리고 직원 수도 처음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원도 30명이 넘으니까 훨씬 엄청나게 빨리 커지고 있고 그게 단 3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강연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 하나를 남기고 이제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이제 보시면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래서 이제 뭐 고기서 고기일 수도 있고 제가 파는 고기서 고기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좋아하거나 잘하는 부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키워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 할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매일 썰면 사실 공부를 계속 했었어서 칼도 잡아본 적이 없고 육체 노동으로 뭔가 그렇게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꼈었던 건 매일매일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걸 할 때 깊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깊게, 그리고 그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계속 해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오늘 전체 강연에 너무 뻔하지만 제가 이제 3년밖에 안 되는 사업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해서 저희 다 진짜 네. 허를 찌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왜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거, 네. 그때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좋아하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네. 과연 우리 부산의 청소년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그런 강연이 아닐까 싶은데, 질문 있는 학생들 강연을 듣고 나 이런 게 궁금하다. 바로 들었어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뭘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종이를 들고 있어요. 긴장되는데요, 갑자기.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민정입니다. 반가워요. 이 목소리 톤이 언론사 기자분 같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네. 원래는 이렇게 학생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받으시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그럼 자기소개를 하는데 받자마자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준비되어 있는 학생 같네요. 네. 어떤 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이재현 대표님께서 김재현 대표님께서 카이스트 수학과에 나와서 정육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전공이 도움 될 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기 썰 때 정말 딱딱 수치를 맞춘다라든지. 맞아요. 네? 진짜요? 아니 그게 사실 그런 것도 시도는 해봤었는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됐었고요. 사실 학교에서 계속 배웠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쭉 배웠었던 것들이 있는데 진짜 인생에 쓸모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수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까지도 엄청 미세하게 그게 없었으면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몇 개씩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양 과목이 있고, 이제 교양 과목들은 보통 대충 듣는데 그 교양 과목 중에 들었었던 수업들 중에 제가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실 공대생으로 엄청 부족한 게 그 재무 관련된 게 이제 제가 능력치가 부족한데 그때 교양에서 들었었던 몇 가지들 때문에 그래도 이제 회사를 좀 더 안정적이고 빨리 키우는데 엄청 도움이 됐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뭐 이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들까지 다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뭐든지 지금 하실 때 열심히 일단은 배워놓고 나중에 뭘 하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혹시 우리 학생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좋아하는 거? 아까 박경님 MC님 말씀하신 기자가 꿈이에요. 역시 우리 벌써- MC님. 왜냐면 제가 그 기자간담회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제작 네네. 보고회라든지. 그때 딱 정말 톤이 이미 기자분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기자님이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 멋진 강의 들려주신 김재현 씨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